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인 이용섭, 강기정 후보가 예정에 없던 차담회 일정을 급하게 잡고 차례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공약 등을 놓고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선거링 안팎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례 차담회가 열리는 날도 아니었지만 급하게 차담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비후보 등록 등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자신의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선에 역량을 집중할 때라는 겁니다. 지방선거보다는 대선이 우선이라는 게 제 확실한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선 전까지는 지역 수건 사업을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하고 이 시장의 차담회가 열린 시각과 비슷한 시각, 이번엔 강기정 전 수석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직할기구인 호남특보단장 임명과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내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이 시장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호남의 정책 비전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의 동력을 만들어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를 통해서 제4기 민주정부가 다시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장소에서 기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 서로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약 등을 놓고 물밑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강 전 수석은 더 큰 광주 발전을 위한 그랜드 비전을 내걸며 같은 듯 다른 정책과 방향성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두 후보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선 승리가 우선이라며 지방선거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꺼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재선 당위성을 역설하거나 선거 조직을 출범시키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선의 여파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심스레 기선 잡기가 시작된 가운데 두 유력 후보의 경쟁은 시 발전과 택지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에 이어 곧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에 묻힌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앞서 치러질 대선 결과가 이후 지방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는 대선이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경쟁에 지방선거에서 다뤄져야 할 지역 의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의 행보조차 주민이 아닌 대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이름 올리기와 공천을 좌우할 지역구 국회의원 심중을 헤아리기 바쁩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정책이 실종되는 현상은 대단히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 속에 사실상 민주당 깃발이 다했던 선거로 평가되는 2018년 지방선거. 결과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4년여 내내 지방 선출직들의 자질 논란, 도덕성 시비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역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전남의 지방선거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지난해 연말 민주당은 집토끼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괄 복당 허용으로 집 나간 토끼들을 불렀습니다. 밖에 나갔던 당원들도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로 돼서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전남은 빠르게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느라 지방선거가 어수선해질 것이고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공천 경쟁이 공천 전쟁이 돼 결국 시끄럽게 생겼습니다. 전남 농어촌 선거구 형태가 바뀌고 의원 정수가 달라질 거란 관측만 무성할 뿐 선거구 획정은 법정시 아닌 작년 12월 1일을 이미 넘긴 상태.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한층 커졌지만 대선의 그늘에 가려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옥석을 가리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졌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시가 캐스퍼 돌풍에 힘입어 광주형 일자리 시즌2 구상에 나섰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차담회에서 광주가 친환경 미래 자동차의 메카이자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쪽에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광주가 2개의 브랜드 자동차를 생산하고 친환경 차 부품 클러스터와 경제 자유구역 등을 갖췄다며 인공지능 대표 도시이기도 한 만큼 제2 광주형 일자리는 결국 부품 공장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일부 부품 전문 기업을 상대로 광주에 투자할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20년 섬진강 댐 대량 방류에 따른 구례 군민들의 수해 피해를 인정해 일부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1차로 피해를 신청한 구례 군민 420명에게 63억 7,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1,540명에 대해서도 오는 18일 이후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배상액은 주민들의 신청 금액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 군민들은 내일까지 배상 결정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 조사를 한 뒤 오는 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는 승용차에서 경찰관이 맨손으로 위기에 처한 운전자를 구출했습니다. 당시 연기까지 피어오르는 차량 안에서 운전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경찰관의 도움으로 큰 부상을 입지 않고 구조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시내 사거리 한가운데 검은색 승용차가 한쪽으로 완전히 넘어져 있습니다.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멈춰 다급히 차량에 뛰어오릅니다. 내부를 살피던 경찰, 이내 3단봉을 꺼내들고 조수석 유리창을 내려칩니다. 차량은 사거리에서 마주오던 차량과의 충돌로 전도됐는데 운전자는 신속히 구출 작업을 한 경찰의 도움으로 5분여 만에 큰 부상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는 현장 목격자 진술로 구조를 시작한 경찰은 운전자의 의식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이제 차 운전석 안쪽으로 이제 연기가 보였게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좀 말 조치를 해야겠다 싶어서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차 위로 올라가게 된 거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한 경찰의 기지가 스스로 차량을 빠져나올 수 없는 운전자의 추가 부상과 사고를 막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올 들어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는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나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확실한 대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7월 이전에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들어 개인별 총 대출이 2억 원이 넘을 경우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총 대출에는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 금융 등도 합산이 됩니다. DSR 비율은 은행권이 40%, 제2금융권은 50%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2억을 쓸 경우 연간 상환액은 1,450만 원이 되고 원리금 상환 여유분이 550만 원 남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2,500만 원 안팎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는 총 대출이 1억 원만 넘어도 이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억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쓰고 있다면 일반 급여생활자들은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7월 1일부터는 더 강화된 규제가 생기니까 확실히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강화된 기준 되기 전에 받으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으시죠. 신용대출의 경우 10년 분할 상환 약정을 할 경우 DSR 비율 산정 등에서 유리할 수 있고 DSR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도 노려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문턱이 아니라 대출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광주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18%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주에서는 국내 107명, 해외 유입 3명 등 110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중국 여자 배구 상하이의 김연경 선수가 오늘 3위 결정전을 끝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거취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